안녕하세요, 홍콩본색입니다. 이번에는 중경삼림 1부에 나왔지만 홍콩섬에서 촬영되어 지난 영상에 포함시키지 못했던 부분들과 2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홍콩섬 촬영지들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번에도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장면은 1부에 나온 장면이긴 한데 홍콩에서 촬영되었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에 금성무가 전 여친 메이에게 실현당한 후 그녀의 집 앞을 서성이는 장면인데요. 여기가 어딘지는 크리스토퍼 도일 감독의 중경삼림 시크릿 영상에 잘 담겨 있습니다. 네, 이 영상은 DVD 등을 구매하시면 특전으로 같이 있는 영상이고요. 영상 속 장면이 금성무가 있던 발코니와 같은 곳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서 확실하게 그 도일 감독 뒤로 카오룬 다이어리 빌딩이라는 문구가 보이는데요. 이 건물은 현재도 운영 중이기 때문에 더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곳 위치는 그 여행객분들이 자주 가시는 랑카이퐁 바로 옆이니까 랑카이퐁에서 한잔 하시다가 술 깰 겸 산책 삼아서 오셔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 바로 왼쪽을 보시면 조금 전에 보여드린 카오룬 다이어리 빌딩이 있습니다. 따라서 맞은편 건물인 이 건물이 금성무가 전 여친을 그리워하던 발코니의 그 건물입니다. 여기를 안 찍었어 그때. 여기가 아주 잠깐 나온 장면인데 지금은 진짜 많이 바뀐 상태라 사실 많이 아쉬운 곳입니다. 여기는. 네, 이곳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1부에 나왔던 장면이지만 홍콩섬에 위치한 곳입니다. 금성무가 오랫동안 쫓던 지명수배범을 잡은 뒤 평소 습관대로 전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거는 장면에서 나왔습니다. 네, 이곳은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오다 보면 오른쪽에 있는데요. 그 당시 이 가게는 식료품 등 다양한 물건을 파는 가게였는데요. 현재는 폐업하고 카페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사진은 폐업되기 전의 사진인데 바로 옆에 치킨집은 아직 남아있는 것 같네요. 이 가게인데 이때 손님이 안에 계시기도 했고 치마를 입으신 분들도 있어서 촬영이 조금 힘들 것 같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조금 있다가 다시 오기로 했습니다. 네, 조금 있다가 오니까 문을 닫으셨네요. 그러면 영화와 같은 구도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지는 장면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장면에서 금성무가 에스컬레이터를 따라 올라가는 장면이 있죠. 이 구간은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의 높은 부분으로 타이쿤을 지나서 오른쪽으로 쭉 올라오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 그 가게에서 그냥 쭉 올라오시면 되기 때문에 별다른 설명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장소 중 하나인 미드나잇 익스프레스입니다. 이 가게는 1부에서 금성무가 전화를 하는 장면 등으로 많이 나왔죠. 1부와 2부의 전환씬에서는 각 파트의 주인공인 금성무와 왕페이가 만나는 곳입니다. 2부에서는 왕페이가 일하는 곳이고 양조위와 왕페이가 처음 만나는 곳입니다. 모두들 아시다시피 왕페이와 양조위가 서로 알아가는 곳이며 영화 마지막 부분에서는 양조위가 인수하기도 하죠. 참고로 여기에 나오는 왕페이는 이 작품의 다른 주인공에 비해서 비교적 우리나라 인지도가 조금 떨어지는데요. 사실 왕페이는 영화배우가 본업이 아니고 가수가 본업이며 당시 홍콩에서는 현재 한국의 아이유 정도의 위상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만한 노래로는 게임 파이널 판타지의 주제곡인 Eyes on Me를 불렀습니다. 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현재 미드나잇 익스프레스는 없어진 상태이며 그 자리에는 세븐일레븐이 들어와 있습니다. 참고로 양조위가 서 있던 곳은 바로 맞은편에 이곳인데요. 낮에 보니까 그 감성이 잘 안 살아나죠? 네, 그래서 저녁에 다시 한번 와봤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설명할 예정인데 이곳 가는 길 오른쪽에 있는 건물이 캘리포니아 타워라고 마지막에 양조위와 왕페이가 만나기로 약속했던 그 건물입니다. 왼쪽에 세븐일레븐이 미드나잇 익스프레스이고 오른쪽 골목이 양조위가 순찰을 도는 그 골목입니다. 먼저 미드나잇 익스프레스를 영화와 비교하면 지금은 그 당시 모습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양조위가 순찰 돌다가 걸어와서 주문을 하던 이 골목은 그래도 그 당시 느낌이 어느 정도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미드나잇 익스프레스는 중경삼님의 제작을 도운 왕가희 감독의 절친 유진희 감독의 작품에서도 나오는데요. 유진희 감독의 대표작은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서유기와 도성 등이 있습니다. 유진희 감독의 작품 중 여명이 나오는 불초자 열혈남아라는 작품에서 바로 이 미드나잇 익스프레스가 나오는데요. 미드나잇 익스프레스는 영화 촬영 후 얼마 안 돼서 리모델링을 했다고 들었는데 이 영화는 같은 1994년에 촬영되어 중경삼님의 그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95년에 촬영된 타락천사에서도 등장하는데요. 이때는 1년 후라서 인테리어가 조금은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DVD 특전 영상에서 촬영 감독 크리스토퍼 도일이 미드나잇 익스프레스를 방문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여기서도 또 한 번 그 인테리어가 바뀐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모습이 여러 번 바뀌는 그런 점들이 홍콩섬 가게들의 특징 같습니다. 다음은 미드나잇 익스프레스 바로 맞은편에 있는 캘리포니아 바입니다. 영화 마지막 부분에 양조위와 왕페이가 만나기로 약속했으나 오지 않는 왕페이를 혼자 기다리는 곳입니다. 작중 바로 맞은편에 있는 미드나잇 익스프레스 사장님이 걸어오는 모습이 잘 보이네요. 현재는 캘리포니아 바는 없어졌지만 캘리포니아 타워라는 이름으로 건물이 존재하며 그 자리에는 다른 술집이 들어와 있습니다. 랑콰이퐁 일대는 이렇게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바로 다음 지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영화 속에 등장하는 경찰서입니다. 양조위가 근무하는 곳이며 직접 나온 장면은 적지만 양조위의 집 창가에서 보이는 장면이 많습니다. 타이쿤이라고도 부르는데 최근에는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에서 연결되었습니다. 현재는 경찰서로 운영하지는 않고 시민들을 위한 문화 공간으로 개방되어 있습니다. 영화 속에 등장했던 양조위가 지나가는 장면은 경찰 진료소가 있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곳은 타이쿤에서 보시는 길을 따라 쭉 내려와서 오른쪽으로 꺾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여기는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금성무가 있던 테라스 쪽 방향이기도 합니다. 네, 여기 오른쪽이 아까 말씀드린 경찰 진료소 쪽 건물입니다. 이곳은 화재가 나기도 했고 리모델링을 자주 해서 벽돌의 색깔 같은 건 바뀌었지만 건물 외형은 그대로네요. 그럼 가까이에서 영화 속 장면하고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홍콩의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 있는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입니다. 영화 속에 자주 등장하기도 하고 심지어 포스터에도 나오는 곳이죠. 일부에서는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 중 높은 구간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여기서는 양조위 집 앞에 에스컬레이터에 대해서 설명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 에스컬레이터의 특정 구간에 대해서는 뒤에 따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 초입부터 쭉 따라오시면 이제 경찰서 가기 직전 에스컬레이터가 나오죠. 여기서부터 배속을 조금 높여보겠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이는 가게가 당시 작중 양조위의 집입니다. 현재는 건물이 아예 철거되고 새로운 건물이 올라와서 그 당시의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 건물은 중경사님 촬영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 양조위 집에서 경찰서가 보였지만 현재는 이 건물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라오게 되면 양조위나 왕페이가 집을 바라볼 때 그 보행 통로에 도착하게 됩니다. 지금은 경찰서하고 이어져 있는데요. 지도로 표현하면 각각 이 부분이 추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는 여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양조위 집 앞에 새로 생긴 건물과 그 다음에 경찰서로 통하는 통로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영화 같은 뷰로 촬영을 할 수 있는 곳은 없어져서 많이 아쉽습니다. 당시 경찰서로 가는 통로가 없던 모습 역시 중경삼님 시크릿 영상에 잘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양조위가 종종 걸터 앉아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곳인데요. 처음에는 이곳 위치가 어딘지 몰라서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 전 구간을 대조해봤는데 명확하게 답이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랬는데 말씀드렸던 시크릿 영상에 경찰서 표시가 보이는 그런 장면을 확인한 후에 이 장면 역시 이곳이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양조위가 조금 전에 서 있던 곳은 여기고요. 이번에는 양조위를 올려다보던 영화 속 카메라 각도에서 찍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가 양조위 집 앞에 새로 생겼다는 건물이고 맞은편에는 경찰서가 있습니다. 이 각도에서 보시면 영화 속과 같은 각도지만 지금은 새로 생긴 경찰서와의 연결 통로가 보이네요. 네, 이것으로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 부분을 마무리하겠으며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가 나왔던 다크나이트와 같은 유명한 작품들을 찾아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중경삼님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죠. 바로 양조위가 사는 집입니다. 작중 왕페이가 양조위를 짝사랑하며 귀여운 스토킹을 하는 공간인데요. 현재 이 집은 완전히 철거되었고 높은 빌딩이 들어서 있습니다. 또한 영화 촬영 당시에는 없던 건물이 지어져서 경찰서가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화 속 양조위의 집이란 공간은 현재 아예 존재하지 않으며 대체된 두 건물을 통해 영화와 비슷한 장면을 보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인데요. 현재 이 빨간색 부분에 해당하는 건물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경찰서가 보이는 영화 속 장면과 비슷한 느낌을 받고 싶다면 이 빨간색 건물로 가야 합니다. 해당 뷰 쪽은 현재 인도 음식점으로 바뀌어 있는데요. 저는 타이쿤이 잘 보이는 창가 쪽에 앉았습니다. 여기가 그래도 10년 정도 유지 중인 식당이라 맛과 퀄리티가 괜찮더라고요. 특히 일요일 점심에는 저렴한 가격에 뷔페식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사실 제가 6월달에 한번 갔었는데 타이쿤이 공사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잘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9월달에 한 번 더 방문해서 재촬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상은 이 두 가지 영상을 번갈아 가며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9월달에 재촬영했을 때는 저녁에 왔고요. 확실히 공사 중일 때와 달리 타이쿤의 모습이 잘 보이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하얀색 창틀이 검은색으로 바뀐 것 같네요.
그리고 아까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 때 말씀드렸던 이 부분에서 타이쿤으로 가는 길이 생겼기 때문에 영화 속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영화 속보다 한 블럭 앞에서 바라봤기 때문에 영화와 같은 거리감 있는 구도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왕페이와 양조위 뒤로 보였던 길은 바로 타이쿤 옆에 이 길입니다. 네, 다음은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가 보이는 쪽의 공간입니다. 영화 속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곳이죠. 참고로 이 집은 그 당시 촬영 감독이었던 크리스토퍼 도일의 실제 집이었는데요. 그래서 그 당시 그의 인터뷰에서도 배경이 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 크리스토퍼 도일을 언급하게 될 것 같아서 간단한 소개를 덧붙이자면, 크리스토퍼 도일은 영화 1000mm에서 영어 강사로 꽤 비중 있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제가 앉아 식사를 했던 곳에서 반대편 안쪽으로 들어가면 조금 전에 그 에스컬레이터가 보이는 공간이 나옵니다. 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여기는 영화 촬영 후 얼마 안 되어서 생긴 앞쪽 건물이기 때문에 그 뷰가 조금은 다른데요. 조금 더 정확한 뷰를 보기 위해 당시 양조위 집이 철거되고 새로 지어진 건물로 가겠습니다. 왠지 왕페이가 자주 걸었을 것 같은 길을 지나 아래로 내려오면 해당 건물 입구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기는 문콕이라고 하는 술집인데요. 당시 양조위의 집하고 최대한 비슷한 위치에 있는 곳입니다. 물론 완전히 건물을 부수고 새로 지었기 때문에 층고나 건물 구조는 완전히 달라서 완벽히 같은 뷰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에스컬레이터를 가장 가깝게 볼 수 있는 야외 테라스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이 술집은 시샤라고 하는 물담배를 하는 곳인데 가게나 메뉴판의 디자인 등이 독특해서 이 영화를 모르는 사람이 와도 괜찮겠다 싶은 곳입니다. 저는 물담배는 안 한다고 했고 술을 2잔 마셔봤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둘 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쉬운 점은 술이 좀 약하다고 할까요?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른 술과 같이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가볍게 여행 중 들려서 에스컬레이터를 보며 술 한잔 하기에 괜찮은 곳입니다. 이제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영화 속 장면과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층고가 바뀌었는데 생각보다 비슷한 구도여서 좋았습니다. 양조위 전 여친을 배웅해주는 씬에서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아래쪽을 보기 때문에 이쯤인 것 같네요. 만약 이 앞에 새로 생긴 건물만 아니었다면 말씀드린 이 구도가 가능했을 텐데 아쉽습니다. 중요한 곳이라 많은 시간을 들인 것 같은데요. 이것으로 양조위 집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양조위가 자주 밥을 먹는 스탠리 스트리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중 양조위가 밥 먹다가 왕페이와 자주 마주치는 곳인데요. 위치는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 초반부 옆이라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에서도 보이는 곳입니다. 먼저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를 기준으로 찾아가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양조위가 밥을 먹던 거리인데요. 제가 방문했을 때는 대부분 문을 닫아서 먹어보지는 못했습니다.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먹어봐야겠습니다. 여기서 저쪽 골목으로 가면 바로 다음에 설명할 그라함 스트리트 마켓이 나옵니다.
에스컬레이터에서 바라본 모습은 이렇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조위가 왕페이의 짐을 대신 들고 올라가는 장면이고 바로 이전 장면에서 이어지는 곳입니다. 여기는 그레이엄 스트리트의 재래시장에서 촬영되었는데요. 이 재래시장은 영화 러시아워 2에서도 잠시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러시아워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장면과 다르게 중경삼림에서는 카메라 시점이나 스탠리 스트리트에서 방향성 등을 고려했을 때 올라가는 길일 것 같습니다. 여기서 왕페이가 양조위에게 집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때 양조위는 그레이엄 스트리트의 위쪽을 가리키지만 사실 양조위의 집은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 쪽이기 때문에 여기 앞 사거리에서 왼쪽으로 가야 있는 위치입니다. 바로 조금 전에 스탠리 스트리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을 연 가게들이 조금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양조위와 왕페이가 만나 걸어간 그 길을 그대로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탠리 거리에서 밥을 먹던 양조위가 왕페이를 만났겠죠. 그리고 같이 바로 앞에 그레이엄 거리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오르막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바로 옆에 이 길과 평행하게 진행하는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가 오르막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도 오르막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레이엄 스트리트는 영국의 장관 제임스 그레이엄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다고 하는데요. 그 역사는 160년도 넘는다고 하지만 아쉽게도 도시 재개발 계획에 포함되어 그 모습이 많이 변형될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 홍콩 도시개발 당국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그림인데요. 이런 식으로 그레이엄 스트리트의 변형이 진행될 거라고 합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더 그레이엄 스트리트의 풍경을 간직하고자 이 부분은 최대한 편집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아마 이쪽 사거리가 영화 속 이 장면 근처일 텐데 여기서 왼쪽이 람퐁위엔이 있는 골목이고 아까 말씀드린 양조위의 집 방향입니다. 영화 속 장면은 이제 끝났지만 저는 조금만 더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올라가다 보니 러시아워 2에 나온 부분도 있네요. 이걸로 유추해 봤을 때 아까 전 그 사거리가 러시아워 2에도 나온 사거리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올라가면 바로 여러분들이 여행할 때 자주 다니시는 헐리우드 로드이며 이것으로 그레이엄 스트리트 지역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의 마지막 장소입니다. 바로 1부, 2부 모두 등장했던 편의점인데요. 1부에서는 금성무가 통조림을 잔뜩 받아오는 장면이 있고 2부 마지막에 바람 맞은 양조위가 전 여친을 만나면서 생각을 정리하는 장면에서 등장합니다. 우리나라에도 1990년대에는 이 서클K 편의점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모두 폐점했거나 다른 편의점으로 바뀐 상태라고 합니다. 이 편의점은 미드나잇 익스프레스 때 잠깐 보여드린 불초자 열혈라마라는 영화에서도 등장하는데요. 여명이 불량배들에게 쫓기는 장면에서 잘 나옵니다. 아무래도 같은 시대를 공유하고 서로 친분 있는 감독들이라 촬영지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장소는 현재 뱅크 오브 아메리카 건물에 있는데요. 해당 건물은 센트럴역과 애드미럴티역
사이에 있습니다. 관광지는 아니지만 중요한 길목에 있기 때문에 빅토리아 피크나 스탠리 베이를 버스를 타고 이동하실 때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애드미럴티 역 쪽에서 가봤는데요. 홍콩은 길이 복잡해도 이런 보행로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편하게 갈 수 있어 좋은 것 같습니다. 영화 속 위치를 찾기 위해 건물을 거의 한 바퀴 돌다시피 했는데요. 양조위 전 여친의 애인이 서 있던 위치나 불초자 열흘남아의 기둥 위치 등을 확인해 봤을 때 이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오기 전에 확인했을 때는 이 장소가 부동산이라고 들었는데 현재는 영업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저 계단이 금성무가 앉아있던 그 계단 같네요. 마지막으로 다른 각도에서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중경삼님 2부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